정말 우리 어릴 때 어머니 품속과 같은 그런 푸근함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을 걸고 TV 사람을 만나다. 허기도 산청 군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건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또 그렇게 되기까지 보낸 열정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성실을 무기로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간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교사로, 사업가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온 경상남도 산청군 허기도 군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멀리서 오셨군요. 산청군이 지리산 자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하는 지리산 정상에 위치한 산청군입니다. 대전에서 통영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네. 우리 군은 통영 고속도로 내려오면 세 군데 IC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리산 종주를 즐기는 등산 매니아들은 이제 산청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문이 그 매산자에 물 맑을 청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물이 맑아요? 산 높고 물 맑고 사람 맑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으셔서 그 정치의 길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군수가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꿈이 언론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내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으로서 저를 사범대학으로 억지로 진학을 네.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청여자중학교 과학교사로 부임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산청은 저희 고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네. 4년을 의무연한을 해야 교사직이 박탈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립사범대학을 나오면은 발령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네. 발령을 받질 않고 사립학교, 고향인 사립학교로 갔습니다. 왜 고향을 사랑해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4년만 하고 네. 임기연합만 하고 안 하려고 그때부터 정치를 꿈꾸신 건가요, 그럼? 그때만 해도 기회가 있으면은 중요 언론사에 다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겠다 기자가 이런 생각을 네. 거죠. 그러면 사실 오래 할 생각도 아니었고 네. 나는 계속 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조금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충 할 만도 한데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네. 애들하고 밤낮으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시골에서 학생들이 꿈을 펼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네. 3학년 담임을 했는데 도예지 학생들보다도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네. 좋은 곳으로 진학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 수학, 국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취집에다가 방을 하나 더 구해서 우리 반에 우수 학생 5명을 갖다 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서 합숙 공부를 하게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영어, 수학, 국어를 제 과목이 아닌데도 또 지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4개의 반이었는데 학교가 그 우수한 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네. 고등학교로 1년에 4개 반에서 1명 아니면 2명밖에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5명을 꼭 그 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공부를 시켜서 그에 우리 학급의 5명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에서 15명 정도가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직을 그만두고 벽돌 공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장이 아니고요. 네. 제가 교사를 그때 교육의 민주화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좀 희의를 느끼고 네. 무려 13년간을 하던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회를 뛰쳐나왔습니다. 네.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안 교사직이 맞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네.
나왔어요. 그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죠. 그럼 사모님 반대하지 않나요? 보통의 제가 가정 같은 계속 경우는. 안 한다고 하면서 교사를 또 학교 가면 재밌게 하고 하니까 네.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 사람은 언젠가는 학교를 그만둘 것이다는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표 썼다 하니까 놀라지 않고 피식 웃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그래도 막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굶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 고마움을 느꼈죠. 예. 보통 그 교사직을 하다 나오게 되면은 교육 사업 쪽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갑자기 왜 벽돌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건설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붐도 아주 많이 일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 집을 지으면 거의가 단독주택은 제일 마감재로, 치장재로 붉은 벽돌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저 벽돌을 내가 한번 취급을 해봐야 되겠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 가서 한 대분을 돈 주고 사서 와서 마진 조금 남기고 또 팔아서 또 갖다 주고 또 조금 더 가져와서 팔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사를 하다가 나가니까 건축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50만 교사의 자존심을 걸고 교사가 사업을 하면 망한다, 잘 못한다 이런 선입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네. 저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오히려 교사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도 나쁘지 않고 이러기 네.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강력한 그 좀 자존심을 가지고 하루에 약 400km씩을 뛰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심지어는 어떤 모래를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데가 있으면 그 골목 안을 뛰어 들어가 봅니다. 그럼 그 안에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사장을 만나서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런 벽돌 장사를 합니다. 거기에 두고 가세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진주에서 했는데 전라도 광양까지 또 네. 거제까지 김해까지 이렇게 하루에 계속 400km 이상을 뛰면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럼 돈도 뭐 엄청 부었겠군요. 그 당시 붐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죠. 네. 그래서 제가 벽돌 장사를 하다 보니까 4톤 트럭, 5톤 트럭, 11톤 트럭에 한 차를 싣고 가서 기사하고 저하고 둘이 이 벽돌을 내립니다. 손으로. 하루가 걸려요. 11톤은 하루가 걸려요. 4톤은 두 사람이서 내리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뭐냐? 크레인입니다. 네. 크레인이라는 기계가 그때 막 나왔어요. 그러나 벽돌 장사를 하는 영세업자들이 그 크레인을 산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그렇죠. 네. 예, 자동차 값보다도 더 워낙 비쌌으니까.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이 벽돌 장사를 할 수 없다 생각해서 네. 지인에게 가서 보증을 서서 나를 크레인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도와달라. 빌렸군요. 네. 이러니까 물론 뭐 저에게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지 않게 그래도 허락을 해서 제가 크레인을 차에다 장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손으로 내리고 기껏해야 이제 그 지게차로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크레인을 가지고 찍어서 내려주고 팔레트로 천장식 된 팔레트를 한 장 한 장 내려든 것을 그대로 찍어 시간이 내려주니까 엄청 단축됐겠어요. 내려주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2층 집을 짓는데도 위로 올려주고 이러니까. 네. 그때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업자들이 저 집에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네. 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91년도부터 하던 벽돌 사업, 사실 그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사업들이 다 위험해졌던 시기가 네, 네. IMF가 네. 뭐 7년 뒤에 왔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영세한 분들은 다 많이 도산을 하셨는데 그거 잘 넘어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크레인을 사고 선두주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 저희 단골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음 거래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약속어음을 거래를 하는데 저도 물건을 사올 때 약속어음을 제가 직접 발행을 하고 네네. 또 물건을 갖다 주고 대금을 결제받을 때도
약속음을 받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음이 저도 그 결제 받을 음도 많이 이 바다가 있고 제가 또 발행한 음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IMF라는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IMF는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돌아올 음이 한 장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뭐 이 집은 이 건설회사는 어려워서 부도가 났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부도가 나기 시작하더니 연쇄적으로 나는 다 거예요. 나죠. 네. 이 회사가 나니까 저 회사, 또 이 업자가 나니까 저 업자. 그때가 한참 서로가 그랬잖아요. 네. 내가 부도를 맞으니까 나도 결제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놓은 음이 모두 휴지로 부도가.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발행한 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사의 양심으로서 남의 돈을 부도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놓은 것은 모두 부도가 나고 제가 발행한 것은 모두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배로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래 그때까지는 극복하셨어요? 상당히 제가 네. 주변에서는 많이 부를 축적한 걸로 알죠. 또 저도 굉장히 제가 막 알지 못할 정도로 부가 축적이 됐죠, 사실. 네. 그런데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IMF가 끝나고 사실 그 98년도에 도의원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한 속 사정을 모르고 제가 이제 돈도 좀 모았다. 또 정치적 소양도 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저에게 정치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네네. 바로 정치인의 98년도에, 삶으로 이렇게 예, 예. 흘러가는군요. 97년도가 IMF가 있었고 네. 말에 98년도 8년도에. 6월에 도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니죠. 저는 속으로는 정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망하지는 않았고 버렸던 것을 다 이제 그동안 버렸던 걸 다. 손실을 입은 거죠. 네. 그래서 속으로 그쪽에 해볼까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 내면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제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네. 우리 지역에서 그 정치하던 선배님들이 네. 저희 속 사정을 모르는 선배님들이 꼭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공천을 받는 데까지 도와주셔서 제가 네. 그때 네. 여당의 공천을 받고 도의원이 당선을 되었습니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허기도 산청 군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군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산청군. 지리산과 황매산 등 큰 산을 여러 개 끼고 경우강, 덕천강, 양천강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은 허기도 군수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군수에 도전할 때부터 산청에 큰 머슴을 자처했던 허기도 군수가 이끄는 산청군청은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합심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각오로 열린 군수를 자처한 허기도 군수. 도예하고 우리하고 하는 국제 행사를 한번 하고 묘소가 바쁜 행정 속에서도 틈틈이 군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의견을 나누는데요. 시비를 거쳐서 이제 본 설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 문화재 여기 보면은 그 건립한 연도하고 이 빼고 89년도에. 89년도에. 선생님 인품은 항상 온화하고 순수한 그런 면으로 보지. 좀 획기적이고 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분이라고 그리 봅니다. 군수님이 그 회원으로 계시니까 더욱더 잘 되겠다고. 허기도 군수는 항상 군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IC 입구에서 IC 옆에서 하다가 동의보감촌 하다가 또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 자연히 앞으로 행사는 좀 동의보감촌에서 해야 되겠다. 보통 때는 또 접근성이 좋으면 여기서라도 좀 좁아도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는데 숙식은 제공해야 될까? 3천만 원 전후라서. 그의 인품과 노력의 결실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상패들. 그동안 허기도 군수가 산청을 위해 노력한 일들은 결국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국내 평화대사 협의회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우수 사례 발표를 해서 성금 50만 원 상금을 받았답니다. 그 상금 50만 원과 자기들이 성금 50만 원 합해서 1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로 내놓는 그런 일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이런 국민들하고 의사소통은 뭐 자주 하시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서로 소통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루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 청정골 산청은 물 맑고 공기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산약초가 많아 한방약초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허기도 군수를 따라 동의보감촌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곰과 호랑이 조형물은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이라는 약초를 최초로 섭취한 동물로서 한의학이 우리 민족의 탄생과 함께 해온 역사성을 대변하는데요. 재미있는 여기가 오행 강의장이라고. 오행? 네, 오행. 해설을 친절하게 잘해드려야 돼, 오시는 손님들한테. 선생님, 여기는 오늘 어쩐 일이신가요? 여기 오늘 동의보감촌인데 지난해 여기 우리 한의학 엑스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에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가 2013년을 동의보감의 해로 선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 전통 의학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침을 가지고 혀를 틔워줘.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침인데 우리 산청군에 위치한 지리산의 높이가 1915m입니다. 그 높이의 100분의 1을 축소한 19.15m로서 만든 그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침이고 높은 침입니다. 네. 다음에는 한방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의학의 전통을 만들고 미래의학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와 위상, 우수성을 전달하고 대체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아닌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한의학을 알리는 곳인데요. 산청의 자생약초와 이에 얽힌 설화를 통해 약초의 본향 산청을 알리고 약초와 관련된 기본 상식 및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좀 지리산에만 한 1000여 종 있으니까 더 늘려가지고 더 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한의학 힐링파크로 향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치유법과 내의원의 처방 사례로 한의학의 정통성을 전달하는 곳인데요. 요 침이거든요. 네. 요 건수로 드리블을 해가지고 공먹고. 직접 인체 혈자리를 따라 침을 놓으며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꽂아 놓는 거? 그렇죠, 그죠? 혈관 따라서 쫙 놓는 거예요, 그지? 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산청 약초관. 지리산에 자생하는 희귀 약초와 약초 식물 등을 테마별로 전시해 약초의 생태와 효능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종합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가시오가피, 만병초, 삼지구엽초 등 지리산 자생약초 160여 종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구기자와 머루, 다래 등 100여 년이 넘는 희귀목본 50여 종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약초의 보고, 산청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은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항노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초를
우리 지리산에 또 우리 이러한 산에 또 우리의 전답에 많이 심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또 사가시게 하고 먹게 해서 우리 한국에 또 세계에 있는 그러한 건강 장수를 원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가 남긴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산청군이 도약할 기회이자 사명으로 생각하는 허기도 군수. 그의 바람처럼 산청의 동의보감촌이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나 떠올리는 건강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벽돌 사업 부도 때문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건설 폐기물 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한번 실패해 봤는데도 자신이 있었습니까? 건설 폐기물 사업은 도의원을 한번 하고 사실은 군수로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뭐 받아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은 당선이 좀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성상. 그래서 제가 정치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건설 폐기물 공장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했는데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때부터 강조가 되고 이 건설 폐기물 공장이라는 것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서 또 가져와서 다시 부숴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는 다시 되팔고 또 건물 철거할 때 철거비를 받고 이런 가져 들어올 때 돈 받고 가져 나갈 때 돈 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황금말을 어쩌면은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회사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 매미와 같은 이런 태풍이 있고 또 폭우가 오고 이래서 뭐 다리가 떨어지고 또 건축물이 붕괴되고 이래서 건설 폐기물이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운도 따라주셨네요. 운이 따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재미를 보고 역시 그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잘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이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전임 군수님께서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사실은. 오셔가지고 이번에 내가 여기 와서 군수를 하고 싶은데 그 허사장이 도의원으로 다시 가서 당신은 도의의 일을 보고 나는 군의 일을 보면은 우리 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으니까 다시 정치 쪽으로 갈 수 없느냐 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서 군수가 될 것 같으면 했는데 이젠 그것도 꿈을 접었고 그래서 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 했는데 계속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사업하면서 해볼까 했는데 제 성질이 두 가지를 못해요. 한 번에 하나만? 네, 그렇죠. 뭐든지 하면서 거기에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초선에 건설 소방위원장 후반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다시 도의원에 당선돼서 두 번째 가서 또 부의장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의장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선배님께서 당신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쭉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업도 재수 성공하시고 하셨던 게 힘을 줘야 될 때랑 빼야 될 때를 잘 선택하시고 바로바로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을 때 접고 할 때 쫙 하고 이러시는 게 아닐까.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매정하게 할 때는 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아까 의음을 다 부두를 맞았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저는 내가 이런 경제도 있구나. 경제학 원론, 책 한 권 정말 비싼 거 한 권 사봤다는 생각으로 훌훌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도 안 되니까 여기서 털자. 또 내 갈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선 도의원에다가 경상남도 또
의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군수도 하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입법 활동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죠. 네. 예, 입법 활동은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선거를 했습니다. 네. 기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의원은 해설위원이다. 책임감 없게 뭐 군수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군수는 지방장은 감독이다. 잘못하면은 사정없이 비판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러한 곳이다. 그래서 그 월드컵 할 때 의원의 자리는 해설자의 자리고 그 군수의 자리는 감독의 자리다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적절한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밖에서 조언해주는 사람과 경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을 직접 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행정을 시작하시니까 뭐 3가지를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자산청, 또 교육산청, 녹색산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었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자산청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요? 저는 12년간 지방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곳간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하겠다. 삶의 질도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를 할 때 부자산청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산청을 넣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미덥지 않으니까 젊은 분들이, 자녀를 가진 분들이 모두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내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인근 도회지로 그 주거지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안전하고 믿었게 자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이 노령화를 막고 지역이 생기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네. 교육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다음 3번째 녹색산청입니다. 우리는 지리산이 위치하고 또 아주 좋은 강이 3군데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산과 강을 잘 보존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힐링의 고장, 네. 건강 장수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고 한 번 와서 쉬어가면은 또다시 와서 또 쉬고 싶은, 계속해서 오고 싶은, 정말 우리 어릴 때 어머니 품속과 같은 그런 푸근한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이래서 제가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을 걸고 선거 공약을 걸고 시작을 한 겁니다. 군수님 금방 이제 지리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네네.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아마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민감하고 좀 뜨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게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군이 남원군, 전라북도, 함양, 구례까지, 산청 이 4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동네 케이블카를 놔야 되겠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산청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청만은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도 하나 넣고, 호남은 거기 이제 노고단이나 정령치를 그 상부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겹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천왕봉을 상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왕봉 아래쪽을. 그래서 호남 쪽에도 하나 하고 영남 쪽에도 하는데 영남에는 우리 산청에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호남과 다른 지역은 서로 겹칩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설치를 해도 서로 겹치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에 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케이블카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입니다. 산악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케이블카는 설치되어야 하고 우리 산청은 수자원의 그 제약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바로 하류에 서부 경남인들이 먹는 진양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묶여 있고 우리 지역의 아주 좋은 농토들이 옥토들이 그리고 수변구역으로 또 묶여 있고 또 지리산 주변에는 많은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래서 이래저래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있거나 필수를 내놓는 이러한 제조업이나 공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산업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는 우리가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먹고 자고 즐기고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부가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우리 산청에 꼭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으로는 케이블카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규제 계획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걸 빨리 해제해서 우리의 그 가장 소원인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인가요? 환경보호론자들께서 물론 그 지리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리산 숲속에 있는 우리가 지리산을 더 아낍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리산을 아끼지 않으면 지리산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지리산이 그렇게 파괴되고 정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정말 그 더 이상 훼손 많이 된다면 우리가 그 주장하겠습니까? 스위스의 융플라우라든지 또 뭐 호주의 그 블랙마운틴 뭐 이런데 전부 다 그러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오히려 환경을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잘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 시점쯤 과연 어떠한 것이 지리산을 영구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이용 가능한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좀 사고에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고 또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기도 산청군수의 삶이 의미 있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단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처럼 열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산청 군민의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